샌드위치 빵은 완전 진짜 빵은 아니에요. 물은 끓고 동시에 얼 수도 있어요. 바나나는 풀에서 자라는 산딸기류예요.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하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물이 자연 상태보다 더 축축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에서 찾아보세요. 풍선껌은 1928년에 만들어진 최초의 상업 껌이 그랬기 때문에 보통 분홍색이에요. 그 공장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색이 분홍색이었던 거죠. 하지만 최초의 껌은 아마도 약 9,000년 전에 등장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 당시 예를 들어 열병을 퇴치하기 위해 자작나무 껍질 타르를 약용으로 씹었어요. 사실 다양한 시기에 사람들은 많은 걸 씹곤 했어요. 예를 들어 고대 마야인들은 사포닐라 나무 수액으로 만든 물질인 치클로 껌을 만들었었어요. 허기를 이겨내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그걸 사용했죠. 그리고 북미에서는 사람들이 가뭄비나무 송진을 씹었는데 이 습관을 나중에 유럽 정착민들이 가져와서 1840년대에 상업적인 걸로 바꿨어요. 윈도우 버전에서는 폴더 이름을 CON으로 지정할 수 없어요. 이는 PRN, AUX, NUL 등과 같은 일부 다른 문자 조합에도 적용돼요. 이건 운영체제 자체와 관련이 있어요. 거기서 데이터를 저장할 폴더를 만드는데 여러분이 이런 이름들로 폴더를 만들면 시스템이 헷갈려 할 거예요. 만약 가능한 한 모든 조합을 얻기 위해 카드 벌을 섞는다면 그것의 3분의 1을 해내기 위해 수십억 년을 보내야 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일반 카드에는 쉬운 2개의 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조합의 수는 8 곱하기 10의 67 거듭 제곱이에요. 조합을 반복하지 않고 카드를 초당 100번 섞어도 지금까지 우주가 존재한 시간에 수백 조가 걸릴 거예요. 간단한 종이 한 장을 103번 접으면 930억 광년 두께의 더미를 얻을 수 있는데 이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보다 더 크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걸 직접 확인해보기로 한다 해도 종이를 12번 이상 접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엄청나게 큰 종이가 필요한데 거의 1.6km에 맞먹죠. 일반 인쇄용지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7번밖에 못할 거예요. 많은 슈퍼마켓에서 2개의 다른 빵 코너를 보게 될 거예요. 빵집과 베이커리. 그리고 거기엔 다른 종류의 빵들이 있죠. 더 가볍고 네모나고 대부분 미리 잘라져 있는 품종은 흰색 펜빵 또는 샌드위치 빵이라고 불리며 다른 하나는 그냥 빵이에요. 다른 점은 샌드위치 빵은 그 위에 무언가를 펴바를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더 질긴 식감을 갖고 있어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땅콩버터를 바를 때 빵 조각들이 찢어지지 않고 모두 부서지지 않게 해주죠. 또 충분히 부드러워서 샌드위치를 깨물어도 식사를 엉망으로 만들지 않도록 내용물이 옆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해요. 마지막으로 흰색 펜빵은 첨가물 때문에 일반 빵보다 더 오래 가요. 집에서 일주일 정도 빵의 질감을 보존할 수 있게 해서 여러분의 피넛버터 젤리 샌드위치를 더 오래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반면 전통적인 빵 종류는 다음날 상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이 끓기도 하고 얼기도 하는 상태가 있어요. 그걸 삼중점이라고 부르며 물질의 3가지 상태, 즉 액체, 고체, 그리고 증기가 서로를 건드리지 않고 동시에 존재할 때 발생해요. 물의 경우 삼중점은 영하의 온도를 조금 넘는 온도와 0.006 기압의 대기압에서 발생해요. 트위터 로고에서 볼 수 있는 파란 새는 공식적인 이름이 있어요. 레리 더 버드이며 소셜 네트워크의 창시자는 보스턴 셀틱스의 전 NBA 농구 선수 레리 버드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어요. 만약 스마트폰 충전을 덜 자주 하면서 몇 푼이라도 아끼려고 했다면 제가 실망시켜드릴게요. 휴대폰 충전에는 아주 적은 양의 전기가 사용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1년 안에 아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0원 미만이에요. 지프는 사실 줄임말이에요. 원래 GP 또는 일반 목적 차량이라고 불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가 된 건 훨씬 후의 일이에요. 바나나는 태양을 향해 돌기 때문에 구부러진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나저나 바나나는 나무도 아니고 풀이에요. 다발은 아래로 자라지만 열매 자체는 태양을 향해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라는 동안 약간 위로 구부러지는 거예요. 스포츠 의류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섬유인 스판덱스는 늘어난다라는 익스팬드라는 단어를 재배열해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유튜브에 있는 모든 영상을 본다면 거기에 1000년을 소비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쯤이면 새로 등장한 영상들 때문에 1000배는 더 늘어나겠죠. 여러분은 토마토가 엄밀히 따지자면 산딸기류라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자, 바나나, 고추, 수박, 그리고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화장품 포장에 뚜껑이 열려있는 작은 병 모양이 있어요. PAO, 개봉 후 유통기한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개봉한 후 얼마나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병에는 보통 숫자와 달을 나타내는 문자 M이 함께 있어요. 패키지를 언제 열었는지 정확히 기억해야지 3, 6, 9 또는 표시된 달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알 수 있죠. 전화잭에는 종종 서로 다른 구성 부품을 나타내는 여러 개의 고리가 있어요. 고리 하나는 모노 사운드, 고리 2개는 스테레오, 그리고 세 번째 고리는 이어폰에 마이크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삶은 달걀이 완전히 익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냥 조리대 위에서 돌리면 돼요. 달걀이 바로 넘어지지 않고 계속 돌면 다 된 거예요. 물을 사용하는 대신 소방관들은 젖은 물로 불을 꺼요. 물에 특수 습연제를 첨가해요. 보통 물에 있는 표면 장력을 감소시키는 화학물질이에요. 이게 물질을 물체에 더 잘 스며들게 하고 사방으로 더 잘 퍼지도록 도와줘요. 여러분이 씻으려고 샤워실에 들어갈 때 샤워 커튼은 가끔 너무 달라붙죠. 샤워 커튼 효과에 따르면 뜨거운 물이 커튼 뒤에 공기압을 낮춰요. 샤워실 바깥에 더 높고 조밀한 압력이 커튼을 안으로 밀어 넣어서 샤워 커튼이 여러분을 잡아먹으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일반 쓰레기 봉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은 아마 솔기가 뒤집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봉지를 열려고 흔들어서는 안 돼요. 이 판은 배에 설치류가 타는 것을 막아주는 똑똑한 역할을 합니다. 쥐들은 보통 계류용 쇠사슬을 타고 배에 오르는데요. 이 판이 쥐의 크기에 딱 맞기 때문에 어떤 쥐도 배에 타서 여행을 떠날 수는 없을 거예요. 보석을 사면 종종 작은 주머니에 담겨오죠? 여기에는 사실 숨겨진 목적이 있습니다. 이 주머니는 변색을 막는 데 도움을 줘요. 대부분의 보석가게 사람들은 반지든 어떤 보석이든 원래 주머니에 넣는 것이 안전하다고 해요. 대부분의 슈퍼마켓에서는 오렌지를 그물망에 담아 팔죠? 그 가방에는 숨겨진 목적이 없지만 이 그물망을 설거지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냥 묶은 다음에 기름진 후라이팬이 하나 생기면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보세요. 칸이 나뉘어진 요거트를 먹을 때 통에서 잼을 퍼낼 필요가 없어요. 이런 종류의 플라스틱은 꽤 유연하기 때문에 반으로 접어서 요거트 칸에 잼을 바로 부으면 됩니다. 뚜러뻥에도 숨겨진 기능이 있습니다. 싱크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변기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싱크대가 막혔을 때를 대비해서 하나를 더 구비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싱크대 상부의 추가적인 구멍에는 숨겨진 기능이 여러 개 존재합니다. 첫 번째, 누군가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을 잊었을 때 물이 넘치는 것을 막아서 화장실이 물에 잠기지 않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 그 구멍 덕분에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도와줄 공기의 통로가 생겨서 물이 더 빨리 빠집니다. 남대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민망한 상황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해주기 위해 대부분의 금속 지퍼에는 자물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퍼 손잡이를 위로 향하게 두지 마세요. 아래로 당기면 자동으로 잠길 거예요. 모두 손잡이가 아래에 숨겨져 있는 작은 홈 덕분이에요. 목욕 거품은 재미나 좋은 냄새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거품은 온도 조절에도 도움이 되죠. 거품이 물을 뜨겁게 유지해주기 때문에 목욕을 조금 더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건 아크릴 욕조에서만 효과가 있어요. 금속으로 만들어진 욕조는 어떻게 하든 열을 매우 빨리 잃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솔은 신발을 깨끗하고 윤이 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한 거죠. 이 솔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자리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고 덕분에 긴 코트나 긴 바지가 에스컬레이터 틈에 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원래 골프공의 표면은 맨질맨질했어요. 그런데 많이 사용한 공이 새 공보다 더 잘 날아간다는 것을 선수들이 눈치챈 거죠.
그래서 골프공의 표면은 오돌토돌해지게 된 겁니다. 어느 시점부터 골프공 회사에서는 이 홈이 있는 공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알루미늄 호일 박스를 보시면 옆에 누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날개 덕분에 호일을 제자리에 유지하고 굴러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날개 때문에 호일을 떼어내는 게 조금 더 쉬워지기도 합니다. 제리캔의 손잡이가 3개인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주 똑똑한 디자인 요소죠. 혼자 들고 다닐 때는 중앙 손잡이만 사용해 무게를 고르게 배분하고 친구가 도와주고 싶어 하면 각각 옆 손잡이를 잡으면 됩니다. 북미와 중앙 아메리카에서 사용되는 표준 플러그에는 평평한 뿔이 2개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끝부분 근처에 구멍은 왜 있는 걸까요? 이 구멍 때문에 콘센트는 플러그가 느슨해지거나 소켓에서 빠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이 되는 거예요. 스틱형 데오드란트를 쓰다 보면 끝까지 쓸 수가 없어서 성가실 때가 있죠? 조금 더 남아있긴 한데 도통 닿지를 않잖아요. 자, 방법은 간단해요. 바닥에 나사를 풀고 연필을 움직이는 판 아래로 밀어 넣으세요. 그러면 남은 데오드란트를 밀어낼 수 있어요. 많은 화장품의 옆면에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적혀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제품을 열고 나서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시죠. 그래서 그림의 모양이 열린 병 모양인 거예요. 먼지 제거 롤러는 작은 섬유를 제거하는 데 유용하지만 다른 것을 청소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기세척기에 있는 식기 트레이에 먼지를 제거하고 싶으면 끈적끈적한 롤러를 각 칸에 넣기만 하면 돼요. 빵 부스러기, 먼지, 음식물 찌꺼기가 모두 사라집니다. 카드놀이에 등장하는 왕들은 실제로 역사적 인물들입니다. 스페이드는 다윗 왕, 클럽은 알렉산더 대왕, 하트는 찰스 대왕, 다이아몬드는 줄리어스 시저죠. 반지는 세련된 액세서리 그 이상이었어요. 귀족들은 반지를 봉인으로 사용했고 궁수들은 활시 위의 부상으로부터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 반지를 착용했죠. 그리고 바느질을 하는 사람들도 골무처럼 바늘을 꼈어요. 탈 부착식 머리 지지대는 다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지지대를 좌석에서 빼내면 꽤 튼튼한 막대 2개가 보일 거예요. 만약 차에 갇히게 되어버리면 이 막대로 창문을 부셔버릴 수 있습니다. 차량 대시보드의 주유 표식이 옆에 있는 작은 화살표는 차량의 어느 쪽에 연료 탱크 구멍이 있는지 보여줍니다. 렌터카를 주유해야 할 때 유용하겠죠? 아마 여러분께서는 샴푸를 쓰레기통 안으로 밀어 넣어주시면 돼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만 하는 실수는 아니니까요. 이 놀라운 트릭은 온라인에서 엄청난 인기를 탔어요. 조회수도 수백만 건을 기록했죠. 당장 머리를 염색하거나 벽에 페인트 칠을 하거나 도자기 공예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따로 작업복이 없다고요? 걱정 마세요. 비닐봉지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일단 몸통이 들어갈 만큼 넉넉한 봉지를 찾으세요. 아래에 머리를 넣을 구멍 하나와 팔을 넣을 구멍을 옆구리에 2개 만들어주세요. 짜잔! 다른 비닐봉지로 머리카락을 보호해줄 모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작업이 끝나면 이 수제 작업복을 세탁하여 재사용할 수도 있고요. 다음 꿀팁은 돈을 절약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딱입니다. 원래부터 비닐봉지처럼 생긴 우비 대신 진짜 비닐봉지를 사용해보세요. 얼굴만 동그랗게 자르면 바로 쓰고 다닐 수 있어요. 재사용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플라스틱 병을 사용해서 재활용 봉투 디스펜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큰 병을 준비해주세요. 탄산음료나 세제통 정도면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모양입니다. 고든 모양이어야지 봉지를 안에 쉽게 수납할 수 있거든요. 병을 씻은 후 말리고 병목을 잘라내주세요. 그리고 뒤집으면 짜잔! 봉지 디스펜서가 완성됐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하여 스티커나 취향에 맞게 글씨를 쓰고 색칠해서 꾸며 DIY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 완성이 됐으면 병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써서 부엌 벽이나 찬장 문에 이 디스펜서를 붙여보세요. 오랫동안 완벽한 주말 하이킹을 계획해봤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하이킹 장소에 도착했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만약 젖은 잔디 위에 옷이나 장비를 올려놓아야 한다면 비닐봉지가 유용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대형 쓰레기 봉투를 이용하여 비상용 침낭 커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침낭 밑에 깔 수 있는 멋진 매트리스 역할을 해주겠죠? 그러면 습기 걱정 없이 아늑한 낮잠을 잘 수 있을 거예요. 땅에 놓여있는 부드러운 나뭇잎과 지프로 봉지 안을 채워주시면 끝! 야외에서 친구들과 캠핑을 할 때 큰 쓰레기 봉지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 샤워실, 화장실 또는 탈의실을 직접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나무에 걸어두세요. 아무도 여러분을 볼 수 없을 겁니다. 가장 좋아하는 신발이 쉽게 젖는 소재라면 양말을 건조하게 유지하는 쉬운 팁을 알려드릴게요. 양말 위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봉지의 가장자리를 양말이나 바지에 넣고 신발을 신어보세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단점이 있습니다. 발이 신발 안에서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 비닐봉지 양말은 청바지가 너무 꽉 껴서 발이 안에 들어가지 않을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최악의 순간에 가방이 찢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손잡이가 달린 비닐봉지는 비상 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봉투 안에 물건을 넣고 손잡이에 팔을 끼우시면 준비 완료! 쓰레기 봉투는 책커버로 쓰기 좋은 재료이기도 해요. 다양한 색상의 봉지를 재사용하여 좋아하는 책에 독특한 무늬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새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짐을 싸고 계시네요? 갑자기 박스가 떨어졌다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문제 없습니다. 큰 쓰레기 봉투에 남은 물건을 넣어보세요. 상자와 달리 비닐 포장은 비나 눈으로부터 여러분의 물건을 보호해줄 것입니다. 쓰레기 봉투는 특히 담요, 베개, 인형 등을 쌀 때 좋아요. 옷이나 인형을 진공 포장해야 한다면 짐을 쓰레기 봉투에 넣고 진공 청소기 튜브를 봉지에 넣은 후 전원을 켜세요. 진공 청소기가 봉지에 남아있던 공기를 모두 제거해서 여행 가방이나 지하실의 공간을 절약해 줄 거예요. 정말 특별한 사람이 로맨틱한 저녁을 함께 만들자고 여러분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드디어 뛰어난 요리 솜씨를 모두 보여줄 때가 왔어요. 하지만 초대한 사람에게 앞치마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새 옷에 얼룩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큰 쓰레기 봉투를 이용해서 비상용 앞치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타일리시한 의상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쓰레기 봉투 옷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연예인들과 유명 패션 브랜드에서는 이따금씩 쓰레기 봉투처럼 보이는 의상들로 관객들을 충격에 빠뜨리죠. 그중 일부는 실제로 청과 같은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여 만든 옷이에요. 고가의 원단을 구입해 사용할 여력이 없는 젊은 문손잡이를 매일 써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세균이 있을지 걱정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문고리에 황동을 일부 넣어 만들어요. 황동은 문고리에서 번식할 수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는 항균 작용을 해요. 바지에는 5분의 1 크기의 작고 쓸모없어 보이는 주머니로 여겨지는 게 있어요. 원래 1901년 처음 바지에 달렸을 때는 꼭 필요했는데 회중시계를 위한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죠. 그러고 나서 전통적인 이유로 계속 남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틱택을 넣기에 딱 좋은 곳이죠. 여러분은 아마 청바지에 있는 작은 리벳들을 작은 주머니와 비슷한 무슨 독특한 패션이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옷에서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견디도록 추가적으로 지지해줘서 당황스럽게 옷이 뜯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에요. 안전벨트 끝에 있는 저 작은 버튼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사실 이것은 버클이 항상 끝에 있게 하기 위해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벨트를 착용할 때마다 어색하게 안전벨트를 만지작거릴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새 차나 차를 렌트했는데 연료 게이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게 뜨네요. 안에서는 연료 마개가 어느 쪽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유소에서 불필요한 수고를 하게 될 수 있죠. 하지만 연료 게이지는 어느 쪽에 기름 탱크를 가득 채워야 하는지 알려주는 화살표가 있어요. 일부 자동차 모델에는 그것 대신에 연료 탱크 호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마개가 있는 측면에 호스가 그려져 있죠. 하이킹과 눈 속을 걸을 때는 가장 좋은 종류의 신발을 요하죠. 여기에 딱 맞는 신발은 끈을 넣을 수 있는 여분의 구멍이 있어요.
여분의 구멍을 통해 끈을 묶으면 발목과 발에 더 많은 지지를 해주고 또 걸을 때 안정감을 더 줄 거예요. 하지만 걸을 때는 물집도 문제예요. 신발의 땀은 발과 신발 사이에 마찰을 일으켜 물집이 생기게 하죠. 겨드랑이에 사용하는 땀 억제제는 발에 땀이 나지 않게 도와줄 거예요. 깨끗한 걸 쓰는 걸 잊지 마세요. 사람들을 위해 요리하는 것은 항상 좋지만 가끔 손님들이 늦을 때가 있죠? 네, 우리 모두가 찔리는 부분이죠. 그쵸? 여러분이 여분의 냄비들을 보관해왔던 오븐 밑에 있는 여분의 서랍은 사실 음식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식사에 늦게 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죠. 밖에 비 오는 날씨에 저 자물쇠가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해주면서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밑에 작은 구멍이 있어요. 내부의 부식을 방지해주기 위해 물을 빼내주는 곳이에요. 또 사용을 더 연장시켜줄 오일을 넣을 수 있는 곳이에요. 엘리베이터 문에 있는 저 구멍은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해서 특정한 사람과 같이 타는 걸 피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고장났을 경우를 위한 열쇠 구멍이에요. 케찹, 소스병,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다른 모든 향신료는 안에 남은 걸 꺼내기 어려워질 때가 있죠. 여러분은 맛있는 향신료를 꺼내기 위해 치고 흔들고 안을 찌르죠. 다행히도 그걸 더 쉽게 할 방법이 있어요. 맨 위에 있는 라벨이 병을 두드려야 할 위치를 나타내요. 소스는 중력으로 인해 수고를 덜어줘서 더 쉽고 부드럽게 나오게 돼요. 나무 옷걸이가 삼나무로 만들어진 목적은 성가신 곤충을 물리치고 옷을 갉아먹는 곰팡이의 성장을 방지하는 거예요. 살충과 살균을 하는 오일을 포함하고 있는데 고대 이집트인이 사용했을 만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어요. 다른 용도로 쓰였지만 말이죠. 우리 모두 타이핑 기술에 대한 훈련과 테스트를 받았고 키보드를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죠. 하지만 여러분은 F와 J키 하단에 작은 돌기가 있다는 건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것들은 아래를 쳐다볼 필요 없이 키보드에서 손가락으로 올바른 시작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줘요. 만약 비행기에서 창가 자리에 앉을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았다면 창문의 하단에 있는 작은 구멍을 봤을 거예요. 이것은 보내보죠. 오늘날 많은 주방용 가위에는 손잡이와 날이 만나는 곳에 톱니 모양의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으로는 타임, 로즈마리, 부추와 같은 허브를 간단하게 다듬을 수 있어요. 잎을 하나하나 손으로 따는데 걸리는 시간을 많이 절약해주죠. 그리고 꽃병이 부족하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장미를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끝을 조심하세요. 탄산음료 캔의 금속 탭을 뒤집어 보세요. 그 구멍에 빨대를 꽂아 두실 수 있어요. 가장자리에 입을 대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고정 탭은 60년대 초에 만들어진 당기는 탭을 대체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이 손잡이는 상당히 날카롭고 쉽게 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빨대를 바로 쏙 넣으실 수 있어요. 거품도 보글보글 내면서 엉망을 만들 수도 있고요. 가끔 옷을 살 때 비닐봉지에 여분의 단추와 천 조각이 들어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천으로 구멍을 기울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세제의 효과를 같은 소재의 천에 테스트할 때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옷 전체를 빨기 전에 테스트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천 조각으로 코를 풀고 싶으시다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만.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 스크루드라이버를 사용해 지렛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드라이버들은 렌치나 스패너 안에 맞는 육각형 모양의 손잡이를 가지고 있어요. 지렛대를 활용할 때 회전에 힘을 올리는데도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일단 손을 좀 쉬게 두세요. 모든 사람이 다 강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고무줄은 여러 가지에 매우 유용합니다. 안 열리는 병이 있으면 고무줄을 감아서 마찰력을 높일 수도 있어요. 에스컬레이터에는 검은색 솔이 달려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어떤 에스컬레이터에는 노란 선이 그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위험한 곳에 너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신경 쓰는 게 아니라서 가끔은 옷이 계단과 가장자리 사이에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솔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작은 장벽이에요.
또한 작은 물건이 떨어질 때 틈새에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기도 해요. 평범한 청바지에는 기능적이면서도 감성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주머니 주위에 있는 금속 리벳은 바지의 응력 지점을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리벳이 모든 청바지에 있는 건 아니지만 있다면 청바지를 평균보다 조금 더 오래 입을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청바지에는 큰 주머니 바로 위에 작은 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원래는 회중시계를 넣는 주머니였어요. 비록 대부분의 회중시계는 과거의 물건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주머니에 동전, 반지, 심지어 휴대용 USB까지 보관하기도 해요. 자동차 타이어에 새겨져 있는 모든 무늬가 무엇을 위한 건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조금 당연할 수 있지만 이건 마찰력을 위한 거예요. 하지만 타이어가 너무 닳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그 홈이 더 이상 깊지 않고 거의 도로에 자국을 남기지 않는다면 교체할 때가 된 겁니다. 만약 교체하지 않는다면 다음번에 갑자기 정지선에서 멈추려고 할 때 차가 거대한 롤러스케이트로 변해버려서 놀라게 되실지도 몰라요. 미드에서 이런 중국 음식 테이크아웃 용기 많이 보셨죠? 집에 가져올 때 냉장고에 보관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용기예요. 바로 먹어도 되고 설거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말 유용하죠. 이 용기는 1849년에 갓 건져낸 굴을 담을 수 있도록 특허를 받았고 그래서 굴통이라고도 알려져 있었어요. 나중에는 새지 않는 음식 용기로 용도가 바뀌었죠. 비행기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을 때 아마도 작은 구멍을 알아차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혹은 어떤 경우에는 아래에서도 구멍을 하나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숨구멍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이건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고도가 높을 때 가압된 실내와 외부 대기 사이에 축적되는 기압의 차이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또한 창문에 서리가 생겨서 아름다운 경치 보는 걸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창 사이에 습기를 배출해주기도 해요. 죄송하지만 앞으로 스마일 낙서는 하지 못하겠어요. 이건 1956년 일본의 한 회사에서 처음 도입한 칼입니다. 꽤 멋지죠? 똑똑 떨어뜨릴 수 있는 초콜릿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둘을 혼동하지는 마세요. 하나는 맛이 없거든요. 대부분의 줄자는 거의 모든 금속 끝부분에 빈 구멍이 있어요. 이것은 네일 그립이라고 해서 이 구멍을 못이나 나사에 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잡아줄 필요 없이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아주 똑똑하죠? 실핀의 홈은 머리카락을 제자리에 더 잘 고정시키기 위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요? 홈이 있는 쪽은 아래로, 반대편이 위로 향하게 사용하셔야 해요. 이 핀은 19세기에 발명되었지만 1920 열이 얼어붙은 막을 부드럽게 만들어 즙이 자유롭게 흘러나오도록 해주죠. 레모네이드 더 먹을 수 있겠네요. 갈린 치즈를 살 때 깜짝 놀랄 준비하세요. 만약 포장지에 셀룰로스가 들어있다고 적혀 있다면 그 뜻은 치즈에 목재 펄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의미해요. 걱정 마세요. 소화가 가능해요. 제품이 뭉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추가된 거예요. 생수의 유통기한은 물이 상하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물은 상하지 않아요. 하지만 통은 상할 수 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전하지 않은 화학물질이 새어나오기 시작해요. 연고나 크림 튜브에 꽂힌 뚜껑의 뾰족한 끝은 작은 호일실에 구멍을 내기 위해 있어요. 뜯는다고 이쑤시개를 짚거나 손톱을 쓸 필요 없어요. 포스트잇 종이는 책 페이지 넘기는 것처럼 옆에서 벗겨내야 해요. 우리들 대부분은 이걸 아래에서 뜯는데 그러면 구김이 생기고 종이 접착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물이 끓어 넘치지 않게 냄비 가장자리에 나무 숟가락을 올려도 보세요. 하지만 아주 잠깐만 효과가 있어요. 만약 숟가락의 표면이 끓는 점까지 가열되면 거품은 그냥 그 주위에 생길 거예요. 그래서 금속 숟가락은 안 되죠. 너무 빨리 뜨거워지니까요. 어떤 지우개는 펜 잉크와 연필심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종이 질감을 위해 두 가지 색과 질감을 갖고 있어요. 두꺼운 종이에서 연필 자국을 지우기 위해선 파란색 면을 써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핀을 거꾸로 사용해요. 한 움큼이나 치킨 너겟을 찍어 먹고 싶다면 자, 됐죠? 알루미늄 호일 상자를 확인해 보세요. 옆면에 누를 수 있는 탭이 있나요? 이것은 호일을 꺼낼 때 롤을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 있어요.
이제 스테이플러를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바닥에 있는 금속판 보이나요? 이걸 돌려 임시 스테이플러를 만들 수 있어요. 심이 밖으로 구부러져 있어서 빼내기 더 쉬워요. 물건 뒤집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소금통으로 하세요. 먼저 뚜껑을 닫았어야죠. 이제 소금이 사방에 뿌려졌네요. 좋아요. 이미 뒤집었으니 통 밑을 보세요. 거기 있는 자국 보이나요? 만약 다른 통을 갖고 예를 들어 후추가 든 걸로 두 통의 바닥을 서로 문지르면 힘차게 흔들지 않아도 소금이 고르게 쏟아질 거예요. 후추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용도는 아니지만 음료캔 뚜껑을 옷걸이에 달아서 다른 옷걸이를 다시 걸어 연장할 수 있어요. 그나저나 캔 뚜껑의 구멍은 빨대를 넣어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 있는 거예요. 포스트잇 노트는 책장을 넘기듯 옆면에서 떼내야 해요. 우리 대부분은 그걸 아래에서 떼기 때문에 주름이 생겨 메모지가 덜 끈적이게 돼요. 스파게티 숟가락의 구멍은 완벽한 양을 잴 수 있게 도와줘요. 이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니 대접하고자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아니면 그냥 파스타를 돼지같이 먹는 걸 좋아할 수도 있죠.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헤드폰 오디오 잭에 하나, 둘 또는 세 개의 줄무늬가 있나요? 하나는 헤드폰이 소리만 재생한다는 뜻이며 두 개는 스테레오 사운드를 의미하며 세 개는 헤드폰에 마이크도 있단 걸 의미해요. 물이 끓어 넘치는 걸 방지하려면 냄비 가장자리에 나무 숟가락을 놔두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아주 잠깐 동안만 효과가 있어요. 숟가락의 표면이 끓는 점까지 가열되면 거품이 그 주변으로만 생길 거예요. 그래서 금속 숟가락은 안 돼요. 너무 빨리 가열되거든요. 실리카겔 봉지는 밀폐된 공간의 습도를 최대 50%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 집에서 사용해보세요. 마른 제품, 개 간식이든 빵 부스러기든 쿠키든 아무거나 하나를 용기 뚜껑에 테이프로 붙여요. 옷장 서랍에 하나씩 넣어주세요. 다만 실수로 먹지 않도록 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핀을 거꾸로 사용해요. 지그재그로 된 부분이 두피 쪽으로 가야 해요. 그 물결 부분이 머리를 모아주고 핀을 훨씬 더 잘 고정시켜줘요. 뽁뽁이는 원래 청소하기 쉬운 벽지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장식 아이디어는 인기를 끌지 못했고 그래서 새로운 용도를 발견했죠. 지금은 대속물품의 쿠션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물론 아주 기분 좋게 터지죠. 제 강아지한테 물어보세요. 모든 크래커와 일부 쿠키에는 최종 제품에 맞는 식감을 만들기 위한 구멍이 있어요. 이 작은 구멍들은 크래커와 쿠키가 터지지 않게 증기가 빠져나가게 해줘요. 도커스라고 하는 이 구멍들이 없었다면 증기가 과자 안에 축적되어 최종 결과물은 훌륭할지 몰라도 모양이 오히려 이상했을 거예요. 리츠 크래커에 있는 물결 모양 가장자리는 치즈 위에 크래커를 굴릴 수 있게 해서 그 위에 딱 좋은 크기의 치즈를 얹을 수 있어요. 부드러운 치즈에만 효과가 있으니 파마산 치즈를 이렇게 자르려고 하지 마세요. 치즈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아마도 여러분은 강판 밑에 도마나 접시를 깔고 치즈를 갈았을 거예요. 더 편리한 방법을 써보세요. 강판을 뒤집어서 옆으로 눕히세요. 이렇게 하면 최고의 치즈 조각을 얻을 수 있고 깔끔하죠. PBA 접착제는 고분자나 물과 같이 긴 분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병 안에 붙지 않아요. 일단 접착제를 짜내면 안에 있던 물이 증발하고 끈적끈적한 고분자만 남겨요. 초강력 접착제는 수증기에 노출될 때 굳는 특별한 화학물질 때문에 병 안에 붙지 않아요. 그래서 용기가 물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접착제가 엉겨붙지 않죠. 빵은 수분을 잃기 때문에 상해요. 밀가루에 물을 더해주면 질감이 바뀌고 녹말 분자가 많이 흐트러지게 돼요. 공감되네요. 그래서 빵이 갓 만들어졌을 때 부드럽고 폭신한 거예요. 하지만 식을수록 수분이 더 사라지죠. 녹말 분자는 원래의 결정화된 상태로 되돌아가요. 또 재결정화는 냉장고에서 훨씬 더 빨리 일어나요. 여러분 운동화 밑창과 심지어 자동차의 타이어도 하나의 거대한 분자예요. 이건 고무가 가황 처리되면 모든 분자가 황을 통해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아주 큰 분자로 변하죠. 청바지는 겉은 파랗고 속은 흰색인데 이건 2000을 짜는 똑똑한 방법 때문이에요.
날실은 염색된 반면 씨실은 색이 없어요. 그냥 흰색이죠. 이렇게 제조업자들은 각각의 옷에 필요한 염료의 양을 줄였어요. 그나저나 대부분의 청바지는 원래 남색 계열의 짙은 푸른 염료로 염색되었기 때문에 파란 거예요. 이 염료는 면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때문에 선택됐어요. 면이 가열될 때 대부분의 염료는 그냥 침투해버려요. 하지만 남색 염료는 표면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 결과 사람들이 청바지를 빨 때마다 염료 분자가 각각의 옷에 독특한 무늬를 남기면서 옷감에서 빠져나왔죠. 오늘날 제조업자들은 합성 남색 염료를 사용해요. 바나나는 곤충을 멀리하기 위해 두꺼운 껍질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과일이 익을수록 얇아지죠. 일단 바나나가 익으면 껍질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새와 동물들도 쉽게 얇은 껍질을 찢을 수 있죠. 대자연, 똑똑하죠? 공중 화장실은 위생적인 이유로 U자형인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감자칩 봉지를 열었는데 반쯤 비어있어요. 낙관론자라면 반이 차 있다고 하겠지만요. 약간 짜증이 나요. 하지만 제조업자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여분의 공기는 칩이 손상되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봉지가 꽉 찼다면 운송 중에 모두 부서져서 부스러기만 잔뜩 들어있을 거예요. 라즈베리 맛 아이스팝은 보통 파란색이에요. 분홍색이나 빨간색이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여러분이 아이스캔디 한 팩을 만든다고 상상해보세요. 사과 맛은 초록색을 선택했어요. 파인애플이나 레몬은 노란색이겠죠? 딸기는 빨간색일 거예요. 체리는 잠깐 또 빨강색이네요. 수박은요? 빨강. 그리고 라즈베리도 네, 빨강이에요. 하지만 네 가지 맛이 모두 빨강일 수는 없어요. 사람들도 쉽게 구분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딸기와 체리 맛 모두 빨간색이었지만 색조가 달랐어요. 수박 맛은 분홍색이었어요. 그리고 짙은 빨간색으로 라즈베리 염료를 만들었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 염료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고 그래서 금지되었어요. 파란색을 쓸 수도 있었는데 파란색 과일이나 베리는 블루베리를 빼고는 없었어요. 블루베리 맛은 별로 인기가 없었고요. 그래서 제조업자들은 라즈베리를 파란색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블루 라즈베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자연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시계를 사거나 시계 광고 사진을 보면 보통 시계바늘이 10시 10분을 가리킵니다. 그 이유는 단지 보기 좋기 때문이에요. 시계바늘 두 개를 다 볼 수 있고 서로 겹치지 않아요. 또한 대칭적이어서 보기 좋고 숫자 12를 둘러싸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치 웃는 모습처럼 보여서 긍정적인 느낌을 전달해요. 매트리스에는 보통 장식 바느질 패턴이 있습니다. 매트리스 제조업체들은 제한된 종류의 매트리스를 만들기 때문에 자신들의 제품을 다르게 보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화려한 바느질 패턴을 고안하는 거예요. 두 회사의 두 매트리스가 똑같은 품질이지만 가격은 다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른 패턴이 품질 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트리스를 살 때 패턴은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치즈에는 구멍이 있어요. 대부분의 종류에서 구멍은 작지만 클 수도 있어요. 치즈는 우유에 박테리아를 첨가해서 만들고 그로 인해 구멍이 생겨요. 박테리아는 젖산을 소비하고 약간의 기포를 방출해요. 기포가 치즈 안에 갇혔다가 터지면 작은 구멍이 생기죠. 구멍의 크기는 생산 온도와 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위스 치즈는 매우 큰 구멍이 있어요. 약 48.9도에서 만들어지고 21.1도에서 5일에서 7일간 배양됩니다. 그래서 스위스 치즈는 매우 부드럽고 기포가 특히 커요. 모든 동전 옆면에는 홈이 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처음에 모든 동전은 은본 위제였어요. 동전에 사용된 은의 양은 동전의 가치에 비례했죠. 그래서 1달러짜리 동전은 25센트 동전에 비해 실제 은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었어요. 가장자리의 홈은 보안상의 이유로 추가되었어요. 한때 동전을 위조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죠. 또한 또 다른 종류의 사기를 막았습니다. 사람들은 동전의 가장자리에서 은을 깎아내곤 했어요. 아무도 그 차이를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적은 양이었죠. 하지만 많은 동전을 그렇게 깎으면 팔기에 충분한 귀금속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홈이 있는 가장자리는 이것을 불가능하게 했어요. 누군가 그걸 깎으려고 하면 홈이 사라지고 누가 봐도 동전이 변조되었다는 것이 티가 났을 거예요. 니켈과 페니는 이런 홈이 없는데 저렴한 금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호의 의미가 없었어요.
요즘은 은으로 동전을 만들지 않지만 홈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정부가 새로운 동전을 생산하기 시작했을 때 동전 제조 장비를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그래서 홈이 그대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당구를 쳐본 적이 있다면 그 초록색 테이블을 잘 알 거예요. 당구는 14세기경에 시작됐는데 농구보다 5세기 앞선 시기였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당구대가 없었어요. 대신에 야외의 녹색 잔디밭에서 당구를 했어요. 나중에 사람들은 비가 올 때도 당구를 칠 수 있도록 게임을 실내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잔디 분위기를 내기 위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녹색을 유지했죠. 의료 종사자들은 보통 파란색이나 녹색 색조의 유니폼을 입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20세기 이전엔 수술을 할 때도 평상복을 입었어요. 의학의 발달과 함께 살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유니폼을 입기 시작했고 처음엔 깨끗함을 상징하는 흰색이었어요. 문제는 흰 유니폼의 얼룩을 제거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었죠. 흰색은 녹색을 띠게 됐죠. 그래서 유니폼을 아예 녹색이나 파란색으로 만드는 것이 타당했어요. 게다가 외과 의들은 주로 수술을 할 때 붉은색에 집중합니다. 파란색과 녹색은 스펙트럼에서 정반대편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 다른 모든 것이 녹색과 파란색이라면 빨간색은 훨씬 더 눈에 띕니다. 흰색 비누로 손을 씻으면 하얀 거품이 생길 거예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다른 색깔의 비누도 역시 흰 거품을 냅니다. 그 이유는 흩어지는 빛 때문이에요. 물체에 떨어지는 모든 빛은 흡수되거나 반사돼요. 모든 색을 흡수하는 것은 검은색으로 보여요. 모든 색상을 반사하는 것은 흰색으로 보이죠. 빨간 비누가 빨간색인 이유는 빨간색만 반사되고 다른 색은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일단 거품 내면 여러 개의 작은 기포가 생겨요. 그들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빛을 흩어지게 하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입니다. 눈을 비비면 무언가가 보이나요? 이러한 색깔과 모양은 안내 섬광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보이는 이유는 눈을 비빌 때 안구의 압력이 증가되고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망막의 뉴런이 활성화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뉴런이 활성화되면 뇌는 마치 여러분이 빛을 보는 것처럼 해석하고 실제로 그것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피곤할 때 왜 눈 주위에 검은 서클이 생기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눈 밑의 피부는 매우 얇아서 혈관이 표면에 매우 가까워서 작은 변화도 쉽게 볼 수 있어요. 수면이 부족하면 피부가 창백해지고 혈관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피부를 통해서 다크서클이 보이게 돼요. 또한 나이가 들수록 자연적으로 피부가 얇아지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다크서클이 생겨요. 하지만 젊다면 그냥 잠을 더 자도록 하세요. 그러면 사라질 거예요. 독일은 영어로 Germany, 스페인어로 알라마니아, 독일어로 도이칠란드라고 해요. 세계의 다른 나라처럼 들리지만 같은 나라죠. 만약 누군가의 이름이 올리비아라면 어디서든 그녀의 이름은 올리비아와 비슷할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나라 이름은 언어마다 그렇게 다른 걸까요? 국가들은 오랫동안 존재해왔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시절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른 나라를 불렀고 다른 나라와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굳어지게 됐죠. 알레만이라는 독일 부족이 한때 현재 스위스에 살았기 때문에 스페인 사람들이 이 땅을 알레마니아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독일이 통일되었고 스스로를 도이칠랜드라고 불렀어요. 영어에서 대명사 I는 항상 대문자로 씁니다. 심지어 언어학자들도 그 이유를 확실히 알지 못해요. 적어도 아직까지는요. I는 독일어의 이히에서 유래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히는 ik으로 나중에는 I로 진화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소문자 I가 문장에서 너무 하찮게 보였고 혼자 쓸 때 더 잘 구별되도록 대문자로 쓰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비하인드 영상을 본 적이 있다면 매 장면 전에 클래퍼보드를 부딪히는 걸 봤을 거예요. 이 소리는 편집 단계에서 큰 도움이 돼요. 필름과 오디오는 따로 녹음된 후에 나중에 합쳐집니다. 클래퍼보드는 촬영 장면의 맨 처음에 짧게 소리를 내서 오디오를 추가하기 위해 장면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촬영된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거예요. 해당 장면에 대한 정보, 테이크 숫자, 촬영 날짜, 카메라 각도 그리고 다른 중요한 정보를 클래퍼보드에 추가하면 나중에 수백 개의 비디오 조각을 더 쉽게 살펴볼 수 있어요.